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도우미 깐추리형 천만입니다. 어느새 이제 3교시예요. 이제 3교시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제 영상 잘 따라와 주신다고 아이고 고생 많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제가 아침이라 그런지 약간 비몽사몽한 기운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제가 좀 약간 막말도 많이 합니다. 막말도 많이 하고 막 쓴소리도 하고 간혹 욕도 해요. 욕도 하니까 여러분들 저 오빠 왜 갑자기 욕을 하지 하면서 이렇게 이해 못하거나 어떻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하는 게 아닙니다.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답답한 마음도 있고 하니까 좀 시원하게 대신 제가 욕해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뭐 욕하는 방송은 아닌데 하여튼 좀 짜증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어요. 어제는. 그래서 제가 좀 잠시 쓴소리도 하고 제 거친 말도 합니다. 제가 좀 약간 거칩니다. 거칠어. 왜냐? 제가 또 시골 촌뜨기 아닙니까? 그 컨츄리 아니에요. 컨츄리맨이다 보니까 좀 약간 거칠어요. 욕도 잘하고 옛날에 한때 그랬지 않습니까? 독사 오빠라고. 엄청 독해. 상당히 독합니다. 도끼가 강해가지고 우리 끝장낸다고 그런 잘못한 거 있으면은 상당히 싫어하고 전 막 불공정스럽고 막 정의롭지 못하고 이런 것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내로남불 굉장히 싫어하고 그런 성격입니다. 약간 다혈질의 그런 오빠예요. 독사 오빠. 하지만은 나이 먹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싫더라고. 이제는 부드러운 오빠로 이제 바꾸고 싶습니다. 부드러운 오빠로 해가지고 빨리 삼성전자 가지고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머리 밀고 저희 산에 가서 이제 암자나 지어가지고 편히 살아야겠습니다. 자연과 벗삼아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콩이나 심고 배추나 심고 하면서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노후를 좀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 사십시오. 사람 없는 곳에서 살아야 돼.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정신 사나워 죽겠어요. 보니까. 하여튼 지금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 중에 많이 제가 떠들어대고 있는데 떠들어도 이거 마르지 않는 샘물이야.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려면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제는 하도 뭐 소리 지르고 욕하고 하다 보니까 목이 간 것 같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1등이야. 이제 반도체 1등. 이제 메모리 쪽에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긴 합니다. 이제는 뭐 돈 많이 버니까 그 돈 가지고 뭐 해야겠어요.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좀 더 R&D 연구개발 쪽에 많이 투자해가지고 키워야겠죠. 하여튼 뭐 지난해 반도체 사업에서는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어요. 그죠? 반도체 사업 매출은 초호황기였던 2018년이죠. 2018년. 이때가 86조 2,900억이 될 거예요. 86조 2,900억. 이때죠. 2018년도. 이걸 넘어서 가지고 이제 94조 1,600억, 94조 1,600억의 매출을 올렸어요. 이로써 삼성전자는 지난해 경쟁사 미국의 인텔을 꺾어버렸어요. 꺾고 3년 만에 글로벌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되찾은 거죠. 그리고 반도체 영업이익은 29조 원을 넘어섰다. 29조 원, 29조 2천억이죠. 가뿐하게 넘어졌고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의 6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60% 가까이 차지한다. 그리고 다만 사상 최대 설비 투자로 인해서 비용을 약간 지출하면서 그 최대 영업이익은 달성하지 못했어요. 설비 투자가 많아가지고 비용을 많이 썼지.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조금 떨어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3조 6천억 정도를 반도체 설비 투자에 쏟아부어요. 엄청나서 결국 반도체는 돈을 투자해야지. 돈을 투자 안 하면은 뭔가 이게 나오는 게 약해요. 이게 뭔가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나오니까 엄청난 그 거대 자금을 투입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나 못해. 이 반도체 사업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그 당장 올해에만 경기도에 있는 평택 캠퍼스죠. 여기 세 번째 반도체 P3 공장 완공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P4 라인 그쪽에 착공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미국의 텍사스주의 그 테일러 파운드리 이 공장 착공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바쁩니다. 삼성전자 바빠요,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 올해도 그 기존의 그 투자 기조를 약간 유지하면서, 비트그로스는 이제 투자와 생산성 최적화, 투자하고 생산성 최적화를 통해 가지고 끌어올린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그로스가 뭐냐? 그 비트 단위당의 환산한 생산량 증가율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는 올해 그 반도체 시장을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더라고요. 코로나하고 이제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인해서 그 수요 기업의 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IT 기업의 그 데이터 센터 투자하고요, 고성능 CPU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장 수요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전에 보니까 그 삼성전자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컨퍼런스 콜에서 그래요. 서버는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해가지고 투자 확대하고요, 고용량화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이코어 CPU 비중도 지속 증가해가지고 수요는 견조할 것이다. 그리고 상반기 D램 가격 반등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상반기. 그래서 상반기에 D램이 이게 뭔가 확 뛰어줘야 돼. D램가가. 이러면은 주가가 상반기에 좀 약간 올라갈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첨단 공정, 뭐 고부가 가치 이런 제품 판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 극자에선 그 공정을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확대해가지고 시장 리더십 강화에도 주력하겠다는 거겠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3전은 지난해 EUV 공정을 적용해가지고 업계 최첨단 14나노 D램 양산에 들어갑니다. 14나노 D램 양산에 들어가고 그 EUV 노광 기술을 활용하면서 반도체 회로를 보다 세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이제 구현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 삼성이 작년이죠. 4분기 메모리 출하량이 가이던스를 약간 밑돈 데 대해서는 4분기에 서버 중심 수요는 견조했는데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어. 공급망 이슈가. 그리고 세트 생산에 차질이 있어가지고 메모리 수요에 일부 영향을 끼쳤어요. 메모리 수요에 일부 영향을 끼쳤다. 이런 상황에서 재고 수준이 높지 않아요. 재고 수준이 높지 않고 시한 봉쇄에 따른 생산 영향 가능성을 고려해가지고 무리한 판매 확대를 자제했다. 그렇게 덧붙이네요. 일단은 그 만년조연이 뭐였냐? 비메모리 사업부였죠. 그 비메모리 사업부의 존재감도 이제 커집니다. 보니까 AP나 뭐 이미지 센서, 차량용 반도체 등 그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시스템 LSI 사업부가 4분기에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특별 상여급 지급 등으로 소폭 하락은 했는데 1월 출시한 그 삼성전자의 새로운 AP죠. 엑시노스 2200 등 새로운 제품 공급을 시작하고 1억 화소 이미지 센서 등 다양한 라인업을 확대하면서요. 다음 분기 실적 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플래그십 그 스마트폰 출시에 따라서 GPU하고 NPU 성능이 크게 개선된 엑시노스 2200 등 그 시스템 온칩하고 고화소 이미지 센서 이제 공급 확대에 주력한다는 계획이 있고, 그리고 2022년은 그 볼륨형 그 5G SoC하고 1억 또는 그 2억 고화소의 이미지 센서 그 공급 극대화를 추진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진하고 이제 시황을 반영해가지고 판가 인상을 통해서 작년 성장률을 상회하는 매출 상승 그리고 수익성 개선을 현재 기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대급인 설비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 역시 이제 성장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 삼성이 4분기에는 주요 응용처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데 이에 따라서 파운드리 사업이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는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을 합니다. 최대 매출. 좋죠. 그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의 구체적인 매출을 따로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안 했는데 고성능 컴퓨터양 그 대형 고객사의 제품 수주가 이어진 것으로 소문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문나 있다. 알려져 있다. 정확한 거는 아직 안 나와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삼성이 지난해 그 미국 내 두 번째 파운드리 공장 투자를 확정했죠. 지금 텍사스에.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확대하고요. 첨단 반도체 수요 대응이 나섰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첨단 공장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술 리더십을 이어가야 돼요. 문제는 수율이야, 수율. 이 수율이 안 나오면 박살 나는 거야, 그냥. 올라가는 거야. 이 수율이 제대로 나와야지 TSMC하고 경쟁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올해, 아까 말한 것처럼, 하여튼 이 수율을 잘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2030년이지, 2030년. 2030년에 시스템 반도체 1등을 향해서 전진해야 하는데, 어리버리 하다가는 그 TSMC한테 밟히는 거고, 확실하게 초격차로 따라가면은 TSMC 따라잡고 앞설 수도 있는 거예요. 삼성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첨단 공장에 따른 글로벌 수요 맞춰가지고
전례 없는 투자로 기술 리더십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첨단 공정 수율 개선에 더욱 주력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요 안정성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이건 당연히 해야 합니다. 안 하면은 결국 반도체 사업 미래 없어요. 삼성이라고 별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수율 개선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기술 리더십 이거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야 돼. 이게 반도체 사업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시스템 반도체 이쪽에 존재감이 커질 것 같네요. 앞으로 삼성전자는 해야 할 일도 많고 나아가 할 길도 멀고 험할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주가가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좀 짜증스러울 겁니다. 너무 주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일일이 하지 마시고 이제 털어냅시다. 털어내고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좀 빠지면은 좀 꾸준히 모으고, 좀 무섭거나 어려우면은 잠시 보류해도 괜찮으니까, 관망해도 괜찮으니까 마음 편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기쁜 일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할게요.